지난 시간에 우리 그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벡터 함수의 도함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실수 함수에 대한 도함수 얘기했었죠. 도함수의 개념이 결국 뭐냐면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데 어떤 변화율이었냐면, 그쵸? 순간적인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도함수는 변화율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건데, 자, 지금 우리는 실함수가 아니라 벡터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벡터 함수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기하기로 약속했냐면, 자, 지금 RT라고 해서 T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ft, gt, ht라고 하는 이런 그 성분 함수들로 성분을 채워서 지금 3차원 함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2차원도 가능했었죠. 근데 3차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표준 기저 벡터를 이용하면 ft의 i 플러스 gt의 j 플러스 ht의 k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보니까 표기법을 굉장히 좀 혼동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렇게 표준기저 벡터를 이용하면 더하기로 연결해야 하는 거고, 표준기저 벡터 없으면 쉼표로 연결해서 이렇게 괄호로 표현하는 게 벡터 표현 방법이죠. 그런데 막 그 괄호 안에다가 i를 집어넣고 j도 집어넣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표현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이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일단 벡터 함수를 이렇게 놓자.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 아래 데리버티브, 도함수를 데리버티브라고 하죠. 벡터 함수 아래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극한이 아니라 도함수라고 바꿔주세요. 자, 벡터 함수 아래 도함수는 우리가 실함수에서도 f라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변화율을 dfx over dx라고 표현을 하죠. 즉, f라고 하는 함수의 x 방향으로의 변화율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였어요. 그쵸? 이거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고, 이 표현 방법을 쓰기도 하고 f'x라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벡터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수 이름을 쓰고 d over dt라고 썼는데, t는 지금 변수가 t이기 때문에 t를 쓴 거고, 우리 앞에서 그 도함수 얘기할 때는 x라는 변수를 썼죠. 변수가 x이기 때문에 x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가 t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t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dr over dt라는 기호를 쓸 것이고,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눗셈 기호가 아니라, 즉 dr 나누기 dt라는 개념이 아니라 r이라고 하는 벡터 함수, 즉 하나의 함수죠. 함수를 t에 대한 변화율로 보겠다라는 뜻이야. 변화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누구에 대한 변화율이냐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이 변수 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r't라고 보면 되고, 기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정의로 생각했을 때는 도함수 정의와 똑같아요. 그래서 극한으로 정의하는데, h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간격이 있을 때 r의 t 플러스 h와 rt의 차이를 h로 나눈 것을 극한식으로 표현한 것을 변화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이렇게 정의를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r이라고 하는 벡터 함수는 성분 함수 f, g, h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r'이라고 하는 도함수는 결국에 이 성분 함수들을 각각 실함수의 도함수를 찾아서 f', g', h'을 찾은 것과 같다. 이것을 성분으로 갖는 벡터 함수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dr over dt를 내가 계산했을 때 결과물을 보니까 f', g', h'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벡터 함수의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이 벡터 함수면 그것의 변화율 역시
벡터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도함수를 구했다고 해서 스칼라가 되거나 다른 값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벡터 함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도함수에 대한 개념인데 계산은 뒤에서 우리 연습하기로 하고 이것의 의미를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면 우리가 이 식에서 봤을 때 자, 두 번째 이 식을 봅시다. 자, 이 식에 집중해 볼게요. 자, 이 식에서 보면 첫 번째 텀은 아래 t 플러스 h라는 게 있고 아래 t라고 하는 텀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좌측에 3차원 공간이 있을 때 아래 t다라고 하는 이 벡터 함수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죠. 시점을 원점으로 해서 아래 t를 그렸을 때 t는 어떤 값인지 몰라도 임의의 t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단위원 그리는 연습했었죠. xt를 뭐라고 하자? 코사인 t라고 놓자. yt를 사인 t라고 놓자. 그러면 t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는 1,0이 돼서 여기에 찍힌다. 그 다음에 t가 2분의 파이가 되면 0,1이 되면서 이 위치에 찍힌다 해서 결국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원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 값들은 사실 t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딘가에 이렇게 찍히게 되는 벡터 함수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RT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원점을 시작으로 해서 어딘가에 이제 좌표가 찍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좌표를 찍은 것처럼 어딘가에 좌표가 찍히고 그것을 원점에서 그 좌표까지 연결한 것이 바로 벡터 함수의 하나의 값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연습한 것과 마찬가지로 t라고 하는 값을 증가시켰을 때 서클의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서 쭉 그림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그러면 t에서 지금 우리 첫 번째 여기에 찍힌 값과 여기에 찍힌 값을 비교해 보면 자, 이 값은 t가 0일 때를 의미했었고 여기에 찍힌 점은 t가 2분의 파일 때를 우리가 연습을 해본 거였잖아요. 그러면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는 2분의 파이라는 값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래 t 플러스 h는 h라는 거를 이 예제에서 생각해 보면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t는 여기에서 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0에다가 h만큼 더한 것이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벡터에 변화가 생기겠죠. 처음에는 여기에 찍혔다가 t의 값을 2분의 파이로 증가시켜 봤더니 그때 좌표는 여기에 찍히게 되고 이렇게 벡터를 그릴 수 있죠. 그럼 벡터의 크기도 0이라고 하는 게 원점이긴 하지만 찍히는 좌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t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 보니까 이런 C라고 하는 곡선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C를 우리가 공간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공간 곡선의 정의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이제 RT하고 아래 T 플러스 H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이 된 거고 여기에서 두 개의 값은 자, 이 두 개의 값은 당연히 벡터 값이죠. 방향이 존재하고 길이도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들 사이를 연결했을 때 지금 이렇게 그린 녹색 화살표는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벡터 합 얘기할 때 삼각형 법칙 있었죠? 그래서 지금 RT에다가 이 녹색 벡터를 더했을 때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요? 그쵸? RT에다가 이만큼 더하면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이만큼 아래 T 플러스 H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녹색 화살표로 표현된 벡터 값인데 그럼 이것은 아래 t 플러스 h에서 뭘 뺀 거다?
아래 t를 빼준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아래 t 플러스 h에서 아래 t를 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의 식에서 보면 분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화살표로 표현된 이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식을 다시 보면 지금 이 분자 값을 뭐로 나눴다? h로 나눴어요. 그럼 이 h로 나눈 값에다가 다시 극한을 취했을 때 모양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른쪽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옆에 그림에서는 이만큼이 뭐였다? 아래 t 플러스 h에서 아래 t를 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h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함수 개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h는 무지 큰 값이 아니라 보통은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율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간격이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h가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분자값에다가 어떤 h라는 값을 나누는 거예요. 분자가 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분자가 3이다. 그러면 그냥 숫자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벡터 값이지만 3을 예를 들어서 0.1로 나눠요. 그러면 3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크기가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h가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0.01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30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크기 값은 커지는 거죠. 왜? h라고 하는 분모가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만큼은 사실은 원래 있던 분자에 있던 요 벡터의 길이보다 h로 나눔으로 인해서 그 벡터의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측에 지금 그림을 보면 h로 나눔으로 인해서 길이가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방향은 똑같은데 h로 나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길이는 길어지면서 방향은 똑같은 그런 벡터가 바로 이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h의 효과인 거죠. h로 나눴을 때.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만큼에 대한 정보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만 하면 될까요? h를 0으로 가까이 해서 극한을 취해보자. 자, 그 얘기는 h가 0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연습한 것처럼 어떤 숫자가 있는데 나눠지는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숫자는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길이는 점점 커질 텐데 하지만 h로 나눈다는 게 분모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벡터 함수에도 h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생각하면 결국에는 자 여기에서의 관계를 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 예제 유니서클을 벡터 함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 t가 0일 때, t가 2분의 파일 때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좌표는 뭐가 되냐면 t가 0과 2분의 이 사이에 있는 어떤 모든 값들이 대응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4분의 파이를 한번 대응시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코사인 4분의 파이와 사인 4분의 파이를 자, 생각해 보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좌표를 찍어보면 대략적인 위치가 여기가 되고 연결하면 이런 벡터 함수 값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t라고 하는 값을 늘려가면서 즉 1번, 2번, 3번 순서로 늘려가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서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모든 값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찾아보고 유추해서 그림 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t의 값이 0일 때랑 4분의 파일 때 그리고 4분의 파에서 2분의 파일 때 즉 t를 0에서 2분의 파일 때까지 바로 증가시켜 보면 이렇게 하나
두 개의 점의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모양이 될지 사실은 바로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이걸 연습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중간에 4분의 파이 정도를 넣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 거예요. 그죠? 2번으로. 그래서 여기쯤에 찍힐 거다. 아, 그러면 모양이 대충 이런 서클 모양으로 표현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죠. 물론 우리 연습할 때 이 사이에 6분의 파일 때도 집어넣고 3분의 파일 때도 넣어보고 연습을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결론은 t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간격은, 자, 여기 점은 1번, 그 다음은 2번, 그 다음은 3번일 때 찍힌 점이에요. 자, 그래서 t의 간격, t에서, 지금 이 t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4분의 파이가 된 건 t 플러스 h라고 봤을 때 h를 4분의 파이라고 본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1번에서 3번으로의 변화를 생각하면 t를 0으로 생각했을 때 2분의 파이가 됐다는 것은 t 플러스 h는 t가 0이고 h가 2분의 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h를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은 h가 4분의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1번에서 3번으로 바로 증가시켜보면 h의 값은 2분의 파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h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원래 시작했던 점과 거리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쵸? t의 거리를, 즉 h의 값을 늘리면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h라고 하는 것을 줄일 때, 즉 h를 0 근처로 가까이 가져갈 때, 줄여줄 때는 당연히 rt에서 아래 t 플러스 h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거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아래 t 플러스 h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때의 t가 0일 때의 t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찍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h가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일 때다. 그래서 찍어보니까 이 좌표가 나와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의 h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었더니, 자, 여기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즉 점에 찍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결했을 때 C라고 하는 커브는 이렇게 T를 내가 증가시킴에 따라서 벡터 값이 찍히는 좌표들을 이렇게 연결한 값인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공간 곡선이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h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쨌든 이 rt라고 하는 값에 가까이에 있는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래 t 플러스 h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분자값을 생각해 보면 분자값은 어떻게 된다? 이 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쵸? 자,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h를 조금 더 가까이 보냈다. 그러면 결국엔 이 rt라고 하는 벡터 값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아래 t 플러스 h. 그죠? 그러면 분자에 존재하는 이 값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h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작게 근접해 가면 결국에는 벡터 모양이 rt에서 아래 t 플러스 h와의 사이 거리가 아주 좁아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그때 분자를 계산해 보면 이 분자 값은, 즉 아래 t 플러스 h에서 아래 t를 빼주는 값은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 이 화살표처럼 아주 작은데 결국에는 h를 0에 가까이 아주 작은 값으로 생각해 보면 P라고 하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모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H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 벡터에서 길이를 더 길게 이렇게 그려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 R'T라는 거예요. 이게 도함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벡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면 R'T는 결국 무엇인가 보니까 P라고 하는 점이 RT라고 하는 벡터 값을 대응시킨 좌표인데 여기에서의 C라고 하는 공간 곡선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하고 일치한다. 하지만 벡터기 때문에 방향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R'T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의미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따라서 여러분한테 벡터 함수를 주고 접선의 방향을 찾아라 라고 하면 바로 R'T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함수의 개념은 실함수에서도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변화율을 의미한다. 이때 변화율은 변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하고 벡터 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t를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랑 같냐면 접선을 의미하고 또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개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자, 노트 1번을 볼게요.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라지 t라고 쓴 이 벡터. 즉, 지금 t에 t라고 썼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 단위 접선 벡터라고 불러요. 유닛 탄젠트 벡터라고 해요. 정의는 뭐냐면 지금 구한 벡터 함수의 도함수에서 그것의 크기로 나눠주는 값을 단위 접선 벡터라고 불러요. 자, 그럼 왜 단위 접선 벡터인가? 어쨌든 벡터 값을 그것의 크기로 나눴기 때문에 단위 벡터가 되는 건 알 수 있죠. 단위 벡터의 정의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떤 벡터를 그것의 크기로 나누는가. 그래서 단위 벡터인 건 알겠는데 왜 접선이란 단어가 붙었냐면 R'T 때문인 거죠. R'T의 의미가 그림에서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P라고 하는 이 점에서의 접선 방향으로의 벡터다. 그래서 R'T는 접선 벡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왜 단위 접선 벡터가 되냐면 그것의 크기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이름이 뭐냐면 T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닛 탄젠트 벡터라서 앞에 T자를 따오는 거예요. T라고 하는 벡터. 예제 1번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A번 볼게요. RT라고 하는 벡터 함수가 일단 주어져 있는데 이것의 도함수를 구하고 T는 0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죠? 자, 일단 RT의 모양을 살펴볼게요. RT의 모양을 보면 자,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성분 함수의 형태로 우리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보죠. 첫 번째 성분 함수는 1 플러스 t의 세제곱. 두 번째 성분 함수는 t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세 번째는 사인의 2의 t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자. 자, 도함수의 정의대로 하려면 극한을 써서 우리가 변화율을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 도함수의 정의에서 보니까 뭘 하면 된다? 각각의 성분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성분으로 채워 넣은 것이 결국엔 벡터 함수의 도함수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는 바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성분 함수, 자, R'T라고 표현하고요. 도함수를 찾아보면 첫 번째 성분 함수의 도함수, 무엇에 대한 도함수인가요? 변수가 t이기 때문에 t에 대한 도함수를 찾는다. 자, 그럼 1 플러스 t의 세제곱 도함수 찾으면 뭐가 돼요? 3t의 제곱이 되죠. 자, 혹시 이 과정이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 이렇게 도함수 정의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쵸? 자, 이것 이용해서 바로 계산해도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상수의 도함수는 0이라고 했었죠. 상수는 변화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t의 세제곱에 대한 변화율은 우리가 보통 x의 n제곱이라고 하면 이것의 도함수는 n 곱하기 x의 n-1제곱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t의 세제곱은 3 앞으로 내려오고 t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 차수 하나 줄여서.
자, 도함수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것은 지금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변수가 t인 거잖아요.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두 개 함수의 곱에 대한 미분을 적용한다. 그래서 곱의 미분은 우리가 어떤 fx랑 gx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어서 곱에 대한 함수의 미분을 생각하면 도함수를 찾아보면 앞에 있는 함수의 도함수를 먼저 구하고 뒤에 있는 함수를 곱한다. 그리고 f에다가 뒤에 g의 프라임을 구해서 곱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함수도 계산을 하면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곱하기 뒤에 있는 2의 마이너스 t제곱 계산하면 지수함수기 때문에 도함수를 찾으면 2의 마이너스 t제곱이고 여기에서 변수가 t 앞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체인룰을 적용해서 마이너스 t를 한 번 더 t에 대해서 미분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sin 2t는 미분하면 사인에 대한 도함수가 코사인 2t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연쇄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2t를 도함수를 찾으면 2가 되고 그만큼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단위접선 벡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단위접선 벡터 어디에서? 0에서의 단위접선 벡터를 찾아라. 그러면 정의가 뭐였냐면 R'T에서 그것의 크기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언제? T가 0일 때. 자, 그래서 R'T는 구해 놓았고 T가 0일 때 분자를 찾는 건 어렵지 않네요. 이미 구해 놓은 이 값에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자, T는 0 넣어 봅시다. 여기다 넣어주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0을 넣어주면 t에다 0 넣었을 때 첫 번째 텀은 1 되고 여긴 다 0으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2 코사인 2t에서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2 코사인 제로가 돼서 2가 되네요. 자, 그리고 분모는 뭐냐면 그것의 크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0, 1, 2의 크기. 자, 이 벡터의 크기는 그쵸? 성분 제곱의 합이니까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해서 루트 5가 될 것이고 따라서 단위 접선 벡터는 0,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가 된다. 그 다음에 B번을 한번 봅시다. 매개변수 방정식이 x는 2 코사인 t고 y는 사인 t, g는 t인 나선에 대해서 점 0, 1, 2분의 파이에서 접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 매개변수 방정식 x와 y와 g를 보면 모두 다 t에 대한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형태는 rt라고 하는 벡터 함수의 모양이 결국 2 코사인 t, 사인 t, t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나선이래요. 나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헬릭스라는 구조라고 해서 그림을 같이 그려봤었는데 자, 이 구조를 한번 보면 x하고 y와의 관계만 한번 따져볼게요. 자, x가 지금 2 코사인 t고 y가 사인 t예요. 자, 여기에서 x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 코사인 제곱 t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두 배를 양변에다 취한 다음에 이렇게 제곱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4y 제곱은 4 사인 제곱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x제곱 더하기 4y 제곱이 되고 우변은 4의 코사인 제곱, 4의 사인 제곱의 합이니까 4로 묶어내고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 이렇게 보면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은 항상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4가 된다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y 제곱은 4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 식에서 양변을 4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은 어떤 형태였던가요? 우리가 그 2차 공면 얘기할 때 이런 구조가 타원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어떤 구조였냐면 자, x축, y축으로 봤을 때 x 아래에 있는 숫자 4는 어떻게 대응하죠? 제일 긴 값이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y제곱 아래 1이 있으니까 이렇게 길이가 1은 이렇게 생긴 타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x하고 y와의 관계만 따졌을 땐 이렇게 된다. 즉, 우리가 3차원 공간을 그렸을 때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봤을 때 x하고 y 표면에서는 이런 타원이 보인다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이 도형을 바라봤을 때 타원의 모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xy 평면에서의 모양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은 지금 g라고 하는 변수가 t라는 거죠. g도 역시 지금 t라고 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t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t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 끝점들을 연결했을 때 하나의 곡선이 만들어지고 그 곡선을 공간 곡선이라고 하는데 t를 증가시켜 보면 결국 g의 값이 t라고 했기 때문에 t의 값을 증가시키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g 값은 항상 증가하는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러분이 t는 0일 때부터 이렇게 하나씩 다 대입해 보면 알겠지만 t가 0일 때는 뭐가 되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코사인 0, 사인 0, 0이니까 2, 0, 0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가 2일 때 여기 하나 찍히고 그 다음 t를 또 증가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t가 2분의 파이다 해서 또 이제 대응시켜 보면 0, 1, 2분의 파이다.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대응을 시켜보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런 나선 구조가 된다는 거야. 즉 헬릭스의 구조를 볼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런 구조를 위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것들이 쭉 사형이 되면서 결국 이런 타원의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g의 좌표이기 때문에 t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곡선의 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g의 값을 t라고 잡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자, 이런 구조다라는 걸 일단 우리는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 나선에 대해서 특정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점이 도대체 어떤 점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0, 1, 2분의 파이는 t가 언제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그러면 자, 제일 쉬운 것은 g라고 하는 좌표가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g가 2분의 파이일 때, 그죠? t 값이 2분의 파이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여긴 sin t였고 여기가 2 코사인 t인데 주어진 값이 0, 1, 2분의 파이. 그럼 t가 언제라는 뜻? 2분의 파이일 때라는 뜻이에요. 왜냐? 마지막 여기 좌표만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죠. 마지막 좌표가 t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t가 2분의 파이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찾되 매개변수 방정식의 형태로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t가 2분의 파일 때 매개변수 방정식 무엇에? 접선. 접선을 구하려면 일단 도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벡터 함수를 보고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찾아주면 돼요. 각각 성분함수, 도함수 찾으면 첫 번째 2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 사인 t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t는 코사인 t가 되고 t는 도함수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파이
그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1 이렇게 돼서 자,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인가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0. 그 다음에 1은 1. 아, 그래서 지금 r 프라임에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이런 벡터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결국 뭐냐면 접선에서의 무엇을 결정한다?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도함수의 의미였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2분의 파이라고 하는 t 값에서 주어진 방정식, 매개변수 방정식, 즉 접선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을 찾으면 방향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주면 x는 뭐가 될까요? 방향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t라고 보면 되고 x가 지금 점 0이기 때문에 지나는 점을 이 점이라고 했을 때 0을 지난다 라고 해서 플러스 0으로 보면 되고 y는 어떻게 되죠? y는 지금 방향이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t고 더하기 어떤 점? 지나는 점이 1이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g는 뭐가 되겠어요? 방향이 1이니까 1 곱하기 t 그 다음에 지나는 점 2분의 파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게 바로 매개변수 방정식의 형태. 무엇의? 접선의 방정식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도 공부했었죠.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 중에서 매개변수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접선도 하나의 직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고요. 우리 이어서 티어렘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티어렘 1번 하고 그 뒤에 이제 적분까지 나오는데 적분도 여러분에게 간단한 그 리뷰 정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미분까지 하고 적분으로 넘어갈 건데 조금 쉬었다가 티어렘 1번부터 시작할게요.